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 조선소 수주 부진으로 일감이 끊긴 경남의 중소조선업체가 심각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선박 수리 개조 분야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마을과 학교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서 온 면민이 인구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되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경상남도가 일본식 지명에 이어 일본식 이름으로 된 부동산 장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경남의 중소조선업체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관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 하반기부터 8천 명 이상이 또 실직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선박 수리 개조 분야가 위기의 중소조선업체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창우, 부정석 두 기자가 차례대로 보도합니다. 거제 성내공단의 한 중소조선업체. 선박 부품을 옮기던 크레인은 멈춰섰고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선박 블럭을 생산했지만 일감 부족으로 문을 닫은 겁니다. 6개 중소조선업체가 입주한 성내공단 가동률은 10% 수준까지 떨어졌고 직원도 1,200여 명에서 1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00~500명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했던 공장인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줄어서 현재는 지금 한 50명 정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남조선업의 양대축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수주 실적은 목표 대비 각각 6%와 20% 수준. 중소조선업체는 이들의 협력업체가 대부분이다 보니 연쇄적인 일감 부족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종속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대형조선소의 수주 가뭄은 바로 조선협력사업의 일감 고갈로 이어져서 일하다 보니까 경영에 굉장히 위기가 오고. 지난 3월 이후 거제 중소조선업체에서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까지 8,000명이 더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지난 2000년 건조된 13만 5천 세제곱미터의 LNG 운반선이 고성의 한 중견조선소에 정박돼 있습니다.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종합검사에 앞서 세척과 도장을 하고 LNG 저장고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선소는 수리 비용으로만 약 200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대형 LNG 선박을 수리하는데 한 달 동안 4천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LNG 운반선을 수리한 건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모든 게 지금 싱가포르나 안 그러면 말레이시아나 중국으로 다 수리를 하고 가고 있는데 이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동남아시아에 집중된 대형 선박 수리 개조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해운사의 외항선 수리 비용만 연간 5억 불, 우리 돈 5천억 규모에 우리나라를 입출항하는 해외 해운사를 포함하면 연간 1조 원이 넘습니다. 모든 대형 선박들은 2년 6개월마다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해사기구인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환경오염 저감 서비인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개조 선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리 개조 산업은 신조 시장과 다르게 조선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보장한다는 게 그 첫 번째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는. 선박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남의 중견 조선소들은 수리 개조 시장에 당장 뛰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남아시아보다 높은 인건비와 환경오염 사고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남도는 그간의 신규 수주 중심에서 벗어나서 수리 개조 사업까지 확대함으로 해서 조선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216억 원을 들여 고성의 친환경 수리 개조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인 가운데 선박 수리 개조가 조선업 체질 개선에 한 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역의 학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인구를 유치해 마을과 학교를 되살리자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캠페인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입니다.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키우는 법을 아이들 스스로 찾고 있습니다. 6명인 5학년은 그나마 많은 편입니다. 2학년, 3학년이 함께 수업하는 교실입니다. 책상 수는 모두 3개. 2학년, 3학년 합쳐서 학생 수 3명입니다. 지난해 31명이던 이 학교 학생 수는 올해 22명으로 줄었습니다. 1인 1PC 교육 환경 좋고요. 이게 넓은 운동장 너무 좋은데 환경도 좋고 애들이 없다는 게 3,400여 명인 남해군 고현면 인구도 해마다 120~13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주민의 74%가 50살 이상, 57%가 60살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는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과 폐교의 위기감이 커지자 마을과 학교가 함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인구 유치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마을이 없으면 학교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학교와 마을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라고 봅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와 농기계 대여,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마을의 빈집을 고쳐 아이들과 함께 이주하는 세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초등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빈집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꿈꾸는 전원생활, 행복한 아이 교육, 남해 고현면으로 오시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쯤 전입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굵은 빗줄기는 지났지만 오늘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동안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는데요. 경남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경남 내륙 지역은 오후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아침까지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도 안개가 끼어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기온이 껑충 올라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4도, 창원 2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9도, 양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사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당분간 산발적인 비 소식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한켠에 고객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건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시장 이용객을 위해 만들어진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이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한켠에 마련된 2층짜리 건물. 7년 전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만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하지만 건물 어디를 둘러봐도 고객을 위한 지원센터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고객지원센터 1층에 마련된 화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입구에는 상인의 팻말만 걸려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구청에다가 그걸 주문을 해놨습니다. 구청에서 이제 계속 늦어지면은 우리 상인들 자체 내에서라도 그걸 갖다 부실 겁니다. 상인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된 다른 전통시장을 가봤습니다. 시장 안내판에는 상인의 사무실만 표시돼 있습니다. 상인의 팻말을 따라 건물로 들어가 보니 고객 쉼터라는 글자가 있긴 하지만 정작 고객들은 쉼터의 존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아 그래요? 몰랐는데. 네, 처음 들어요. 가져오기는 하는데 몰랐어요.
전통시장 이용객이 많은 농촌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의령의 한 전통시장엔 5억 원의 예산을 들인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돼 있지만 정작 고객센터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앞에다가 간판이라든지 표지판 같은 좀 세워볼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뭐 이것저것 쉴 수 있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좀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경남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전통시장은 모두 19곳. 건립하는 데만 63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객은 이용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고객지원센터가 되어버린 탓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해방 7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식 이름이 많이 남아있다는 MBC 경남 보도에 따라 경상남도가 일제 잔재 청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식 지명에 이어서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정비해서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진주시 금곡면의 한 마을. 마을 안쪽에 자리한 터의 소유자 이름은 한자로 산본이강, 일본어로 야마모토 마쏘의 이름이 등재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소유권을 이전하고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 80인데 네네. 내가 조그만 할 때 요 사람이 살았어. 네네. 살았는데 어느 해 보기에는 이 사람하고 아무도 없더라고.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에는 창씨 개명을 비롯한 일본식 이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진주에만 400여 건, 경남 전체로는 16,000건이 넘습니다. 창씨로 각종 대장이 등재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일본인 명의 의심재산으로 분류된 필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일본인 부동산과 창씨 개명된 한국인 이름을 구분하고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조달청을 통해 국가에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또 창씨 개명한 한국인 재산은 다음 달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후손이 등기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간 정보하고 GIS 툴을 이용해서 일본인 명의 부동산의 위치 파악이라든가 이제 공공용지 여부, 그다음에 토지 이용 현황을 과학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도는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이 조사한 경남의 일본식 지명 13건도 문헌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원탁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통영 스탠포드 호텔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남해군 지부 피서지 문고 개소식이 오늘 오전 11시 송정 솔바람 해변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배우 문희경의 장밋빛 향송 공연이 오늘 오후 7시 30분 의령 군민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 합천군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환경부와 전국의 자치단체가 전국의 일반 정수장 43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합천 정수장 여과지에서 물벌레 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와 경상남도는 합천 정수장은 수질이 좋아 여과지 세척을 통상 2, 3일보다 긴 7일마다 한 탓으로 추정하고 정수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 뒤 여과지 모래를 교체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불참하고 본회의 후보로 등록해 당선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의장단 당선 과정에 대해 소명했지만 어제 제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중앙당이 재심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제명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 개통과 KTX 운행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침체에 빠진 사천공항이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천공항은 하루 2편, 주 14회, 사천에서 김포를 오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두가 지난 3월 1일부터 운항 중단에 들어가 단 한 대의 여객기도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와 사천시, 진주시가 항공사와 여객기 운항 재개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손실 보전금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양대 항공사가 국내 적자 노선 정리 방침으로 돌아서 정상화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경남 항공 MRO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법 개정은 MRO 사업 중복 투자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에도 어긋난다며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다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청군이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에 2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청군은 금서면 14개 마을과 금서 농공단지 내 공장 7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합천군이 합천유통과 함께 한방 항노화 대표 작물로 육성 중인 작약을 이용한 음료와 화장품을 개발합니다. 합천군에서는 쌍백면을 중심으로 5헥타르에서 작약을 재배하며 신소득 항노화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예산 지원을 통해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관광개발 종합계획은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국제 수준의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내년 7월까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밀양시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밀양역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 버스는 토요일에 영남루와 위양지, 기상과학관 등을 둘러보는 시내 투어와 일요일에 만어사와 트윈터널 등을 둘러보는 삼랑진 투어로 운영되며 밀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